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습관의 힘을 믿으시나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일같이 하는데 어떤 습관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12시 35분 함께 해주시는 습관 기르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개씩 나를 지키는 주식 건강 습관 챙길 수 있도록 저희 포트폴리오 재점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게임이여 이겨라! 게임의 탈출 프로젝트 W 출발합니다. MTNW 최영동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초보 여러분들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요 종목도 좋아 보이고 저 종목도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에 종목만 가득 차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알짜배기만 쏙쏙 골라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하면서 살까 말까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은 알짜배기일까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면세점주, 화장품주들이 동반 강세입니다. 기관의 매수도 받고 있는데 이제 바닥은 나왔다. 낙폭 과대 측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까요? 이어서 한번 주가 살펴보시면 중국 소비 시즌 모멘텀이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돌려 세워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할까요? 추세적인 이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후자로 생각을 하시면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개예요, 두 개. 자,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기술적인 반등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7.6%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많이 좀 혼재가 이루어지면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원동력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면세점 매출에 대한 성장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면세점 채널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17%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 우려감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퍼시픽이 좀 빠졌던 부분들 좀 부식시키는 그런 이제 2분기 매출액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락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과정, 그리고 이제 올해 중순에 보시게 되면 5월달에 고점 자체가 23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12만 원대까지 밀리는 흐름도 좀 보여줬었고요. 12만 원대에서부터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좀 멈춰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횡보되는 그런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줬고요. 이렇게 횡보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동사에 아모레퍼시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들이 좀 나오거나 악재들이 나와줬을 때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기술적인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액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상승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7% 이상의 급등세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투심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 효율성이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판매 채널에 대해서. 근데 최근 들어서 판매 채널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진행이 돼주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에 보여주고 있는 7%대에 대한 급등 흐름들,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시장에서 쉽게 말씀해서 소위 잘 나갔었을 때 40만 원대 주가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경쟁 과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 전혀 없이 10만 원대까지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흐름들로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관점이 이루어지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홀딩에 대한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포트 아웃보다는 오히려 포트 인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관련주였는데 잘 둔 자회사 덕분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성공적인 변신을 꾀하게 됐습니다. 자회사 관련해서 2차 전지 파우치 필름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짜릿한 손맛 때문에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 곧바로 직행한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풀릴 기색은 안 보이고 좀 신기일전해서 내일 시가에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KPM테크 보유하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가 15분 만에 상한가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만큼 좀 강한 상승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2시 이후, 3시 이후에 뭐 풀리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일 주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매매법들이 상당히 좀 많이 횡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30% 이상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매매법들이 잘 통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오늘자에 이러한 강한 상승세, 강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 내일 주가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군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KPM테크뿐만 아니고 뭐 2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군들도 차례대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어제 발생했었던 ESS 화재 부분들로 인한 악재 부분들은 좀 단발성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KPM테크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좀 보시게 되면 자회사입니다. BTL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을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들일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하셨듯이 KPM테크 자체는 성장성에 있어서 다소 조금 미진한, 좀 부진한 회사였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좀 뛰어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먹거리 산업 부분에서 그만큼 또 실적적인 부분들, 성장적인 부분들, 매출력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 진일보된 모습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그동안에 좀 다소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쯤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대량 거래량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말이겠죠. 7월 말일에 이제 거래량이 좀 크게 좀 진행이 되면서 좀 갭상승을 좀 보여줬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내일자에 이러한 이제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기술적 반등으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 시초가 부분에서 10% 안짝의 급등세가 좀 나와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관점으로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용감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인 확인해봤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가 하면 전세적으로 1위를 점하려고 노력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이 OLED. 하반기에는 OLED 투자재계 모멘텀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중국 쪽에서도 패널 업체 투자재계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그룹 측에서 대규모로 생산 라인을 정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불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ICT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70% 주가가 상승했는데 남들 잘 모르는 종목, 우리만 아는 종목 잘 가면 좋잖아요. 전문가님, ICT 그런 측면에서 포트인? 예, 그렇습니다. 자, 포트인에 대한 의견을 결론을 먼저 말씀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LED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들 앞서 2차전지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좀 기대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OLED도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하반기에는 좀 성장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동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투자 모멘텀들이 좀 다소 조금 시석이 되면서 3분기 좀 쉬어가는 모습들.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들이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뭐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 주요 고객사의 라인 증설 그리고 공정 개조에 대한 예정 부분들이 좀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충분히 증가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중국 패널업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만 나왔지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패널업체들을 좀 따라잡기 위한 투자 모멘텀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5월달 말에 발생했었던 8,000원대 그리고 7월달 중순에 발생했었던 9,000원대 그리고 8월달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언저리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점 자체를 좀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물론 올라가긴 했었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양봉을 만들어내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크게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어제자의 시가 부근을 이탈시키지 않고 고가 부근을 이탈시키지 않는 그러한 양봉에 대한 캔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관점으로 직접 고점인 것 같습니다. 1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물대가 전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자리. 그렇다면 중기적인 관점, 스윙적인 관점에서 한 14,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 목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ICD, 그동안에 OLED 관련된 종목군들, 장비주들 중에서 좀 숨어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SFA라든지,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AT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ICD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소 조금 좀 뒷방에 좀 몰아놓았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꺼내서 매매를 좀 해보시게 되면은 좋은 수익률로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알차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 역시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